상공하옵나이다, 전하. 더는 앞으로 나가실 수가 없사옵나이다. 백성들이 농사를 짓고 있는 중이오라. 전하 아니 되시옵니다. 천지가 다 전하의 소유입니다. 지금 당장 민가를 철거하고 사냥을 계속하심이 옳은 줄로 아옵나이다. 그리하셔야 만 백성들이 전하를 두렵게 여길 것이옵나이다. 지금 당장 사방 10리 안에 있는 민가를 철거하고 금표를 세워 백성들의 출입을 막도록 하라. 금표는 이곳에 들어오지 말라, 출입을 금지한다는 편말이었습니다. 폭군 연산군대에 벌어진 대표적인 악행 중 하나로 꼽히는 게 바로 이 금표였죠. 연산군은 한양에서 멀지 않은 경기도 일대에 사냥하기 좋은 곳을 정해놓고 금표를 세웁니다. 그렇게 민가를 쓸어버린 땅에 짐승을 풀어놓고 사냥터로 사용한 것이죠. 그렇게 도성 사방 100리에 이르는 곳곳에 금표가 세워집니다. 100리는 지금으로 치면 약 한 40km. 40km. 어마어마한 거리죠. 그런데 혹시라도 그 넓은 영역 안에 잘못 들어가기라도 한다면 사형에 처해질 수도 있습니다. 이런 금표를 설치하는데 앞장서 현장을 진두지휘했던 인물 누구다? 임사옹. 네, 바로 임사옹이었습니다. 사냥을 좋아하는 연산군을 위해 임사옹은 백성들의 집과 논밭을 빼앗고 삶의 터전에서 쫓아내버린 겁니다. 하루아침에 갈 곳을 잃고 추위와 배고픔에 지친 백성들의 시신이 길가에 질비했을 정도로 당시 상황은 정말 참혹했다고 합니다. 교수님, 임사옹은 도대체 왜 이런 일을 한 거예요? 이 시기에는 임사옹이 연산군의 총애를 받긴 했지만 가장 많은 총애를 받는 대상은 아니었어요. 또 다른 연산군의 옆에서 권력을 누리는 사람들이 있었기 때문에 그들과의 어떤 충성 경쟁을 위해서라도 더 적극적으로 임사옹은 연산군에게 뭐 여러 가지 유희거리를 제공한다든가 아니면 연산군의 말을 즉각적으로 받아들이는 그런 모습을 보였던 것 같습니다. 연산군의 환심을 사 권력을 유지하고 더 높이 올라가고 싶었던 임사옹. 그는 연산군의 욕망을 위해 또 다른 임무도 맡게 됩니다. 희생이라고 하기엔 귀한 것이 또 그렇다고 간택이라고 하기엔 천하면서 이거 참 어찌 설명을 하면 좋을까? 이 집하고 땅하고 다 내. 사대부의 첩 및 양가의 아내와 딸, 참기 등을 샅샅이 수색하게 하였다. 바로 전국 방방곡곡에서 미녀들을 뽑아 연산군에게 바치는 일이었습니다. 이때 생겨난 관직이 있지 않습니까? 채홍사. 맞습니다. 이때 아버지랑 아들이 다 이 일에 몰두했었잖아요. 그렇죠. 수집한다는 의미의 켈체, 여자를 뜻하는 붉은 홍자를 써서 채홍사라고 불렸죠. 연산군은 새로 만든 특별 직책 채홍사에 임사옹과 아들 임숭재를 비롯한 조정 신료들을 임명한 겁니다. 이만하면 얼추 구색은 갖춘 것 같구나. 넘치는 꽃향기에 코가 마비된 융에겐 진정 색다른 맛이 필요하였다. 한참 모자랍니다. 그런데 그 중에서도 이 임사옹 부자가 여인들을 얼마나 집요하게 선발했는지 백성들은 그들을 마주치기라도 하면 까무라치듯 놀랐다고 합니다. 진짜 시키는 대로 더 열심히 했네. 예. 춤과 노래가 뛰어난 기생뿐 아니고요. 금이야 오기야 키운 백성들의 딸부터 이미 혼이 난 유부녀까지 가문한 미모가 뛰어난 여자라면 모두 징발 대상이 되었습니다. 납치인데. 이런 임사옹 부자의 집요함 때문이었을까요? 연산군 말에는요. 전국에서 뽑혀 궁궐로 온 여인들이 10,000명에 이를 정도였다고 합니다. 10,000명. 당시 임사옹 부자의 모습을 표현한 조선왕조실록의 기록이 있습니다.
작은 소인 숭재, 큰 소인 사옹이여, 천고의 으뜸가는 간용이구나. 임사옹 부자를 천년이라는 세월을 뒤져봐도 제일 가는 간사하고 흉악한 인간이라고 욕하고 있는 겁니다. 와, 근데 이거 명확하게 드러나네요. 어떤 인물이었는지. 근데 여러분들, 임사옹이 이런 악평 분명히 귀에 들어왔을 거 아니에요. 신경 썼을까요? 근데 이 정도면 신경을 이제 안 쓴 지는 오래된 네. 거예요. 이미 채용사로 일할 정도면 그런 거는 신경 안 쓰죠. 임사옹요, 아랑곳하지 않습니다. 더욱 입안의 혀처럼 굴며 연산군에게 절대적으로 충성을 했죠. 간신의 길을 제대로 선택한 임사옹에겐 달콤한 보상이 기다리고 있었거든요. 연산군은 임사옹 부자를 특별 대우하면서 노비 그리고 곡식과 같은 재물을 수시로 하사했다고 합니다. 또 연산군은 임사옹에게 넓을 활에 치아를 뜻하는 치자를 써서 활치옹이라는 별명을 지어주기도 합니다. 활치용? 이 치아 사이가 넓게 벌어진 임사옹에게 별명을 지어서 친근함을 표현했던 겁니다. 그런데 임사옹이 막강한 권세를 손에 넣은 지 1년이 넘었을 무렵 임사옹은 갑작스럽게 자신의 정적 파트너를 잃게 됩니다. 파트너? 연산군의 총애를 바탕으로 임사옹의 기사회생을 도왔던 인물 누굽니까? 아들. 누구? 임순재. 바로 그를 가장 닮은 아들 임순재였습니다. 이 임순재가 죽은 거예요. 아버지보다 먼저? 자, 근데요, 이때 임순재가 임종 직전 남긴 충격적인 유언이 있습니다. 죽어도 여한이 없으나 전하께 더 많은 미인을 바치지 못한 것이 아니옵니다. 진짜. 죽기 전까지 이러기 쉽지 않은데. 임사옹은 아들을 잃은 슬픔에도 연산군의 곁에서 간신으로 활약하며 더 높은 권력을 갖기 위해 정말 무진 애를 씁니다. 정이품 2조 판서에 임명된 임사옹은 불과 3개월 뒤 삼정승 바로 아래 좌참찬의 자리까지 오르게 됩니다. 그렇게 임사옹은 날개를 단 듯 조정해서 계속해서 승승장구합니다. 이제 임사옹을 기다린 건 왕 아래 최고의 위치 정승뿐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자리는 당연히 나의 것이라고 생각하지 않았을까요? 그러던 1506년 9월 2일 캄캄한 어둠이 내려앉은 밤이었습니다. 여느 때처럼 두 다리 쭉 뻗고 편안하게 숙면을 취하고 있던 임사옹은 거세게 집 대문을 두들기는 소리에 놀라 잠에서 깹니다. 대감, 전하께서 급히 궁궐로 들어오라 하십니다. 연산군이 임사옹에게 시킬 게 있었는지 사람을 보내 호출을 했나 봅니다. 급하게 옷을 갖춰 입은 임사옹이 방문 밖으로 나섭니다. 그리고 하인들이 대문을 열죠. 그 순간 칼을 든 10여 명의 군사들이 임사옹의 집 안으로 들이닥칩니다. 임사옹의 얼굴은 경악으로 물들었지만 그에겐 오랜 공포를 느낄 시간조차 없었습니다. 군사들의 칼이 이미 임사옹의 몸으로 들어온 상황. 갑작스럽게 살해당한 겁니다. 뭐 이유라도 알아야지. 물러서지 마라! 이것만 뚫리면 우리의 승리다! 갑작스럽게 벌어진 이날의 이 사건. 오래 갈 줄 알았던 연산군의 마지막 중종반정 때 이제. 맞아. 연산군의 폭압에 견디지 못한 조정신료들이
반정이라는 최후의 카드를 꺼내든 겁니다. 그리고 이때 반정군이 폭군 연산군보다 먼저 찾아갔던 인물, 바로 당대 최고의 간신으로 원망을 사고 있던 임사홍이었습니다. 아, 연산군보다 먼저 찾아갔어요? 어. 야, 연산군의 곁에서 권력을 차지한 폭군의 수족 임사홍은 반정을 성공시키기 위한 제거 리스트의 상단을 차지하고 있었던 겁니다. 와. 연산군 위에 있었나 봐. 연산군보다 더 싫었나 봐. 그렇게 반정군의 손에 무참히 살해당하게 된 임사홍. 나는 새도 떨어뜨리는 권세를 자랑하던 임사홍의 허망한 죽음이었습니다. 갑자사화 이후 권세를 누린 지 고작 3년 만의 일이었습니다.